안녕하세요, 모토요시 조관입니다.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V4S와 함께 스트리트 파이터 V2S를 시승하기 위해 스페인 알메리아에 왔습니다. 네,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V2를 시승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V2는 올로드 시승으로 진행을 합니다. 프레스 컨퍼런스 할 때 바로 딱 그러더라고요. 개발자가 딱 타자마자 가벼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지금 원래는 이제 배기량으로 보면은 거의 리터급에 가까운 미들 클래스인데, 지금 거의 느낌은 진짜 거의 뭐 700cc? 그 정도 바이크의 뭔가 무게감 정도의 부담감 정도여서 아주 좋습니다. 포지션은 오히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스파 V4보다 앞으로 좀 더 숙여지는, 좀 더 공격적인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스파 V4가 핸들을 10mm 정도만 딱 라이더로 당겼을 뿐인데 그 시트 포지션이 엄청 편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앞으로 수그러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신형 스트리트 파이터 V2의 시트고는 838mm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키 171, 74kg 라이더가 앉았을 때 양 발이 다 닿고 뒤꿈치가 뜨는 그 정도의 시트고인데, 시트고 자체는 그렇게 높다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제 탔던 스트리트 파이터 V4의 경우에는 845mm로 이 스트리트 파이터 V2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6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이제 시트 폼을 두껍게 넣으면서 조금 시트고가 더 높게 느껴지는, 거의 앞꿈치만 거의 닿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은 스트리트 파이터 V2는 좀 더 시트고도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시장에는 클러치 컨트롤이 있습니다. 클러치 컨트롤이 여기 왼쪽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 모드 버튼이 있군요. 클러치 컨트롤이 설정된 상태에서 캐시포트 써도 해제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요. 최소 설정 가능 속도는 시속 30km. 꽤 낮은 속도부터 설정할 수 있겠네요. 오,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진짜 근데 차가 엄청 가벼운데 토크감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이런 쇼코너에서, 타이트한 코너에서 너무 재밌는데, 딱 우리나라 지형에 딱 또 알맞는 차 같아요. 중에 주행 모드 공격 가능하고, 레이스 모드, 스포츠 모드, 로드, 렛 이렇게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바꾸면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고, 옆에 이제 이 엔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자장비 설정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풀이가 됩니다. 뭐지? 이거 되는구나. 크로스로드. 모드 버튼 누르고
이거 가운데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스로틀 오프를 해야 라이딩 모드가 바뀌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아까 로드 모드에서는 거의 뭐 스크램블러처럼 타기 쉽고 편했는데 스포츠 모드 딱 넣으니까 엔진 파워가 느껴집니다. 엔진 토크도 있고, 네, 배기음이랑 엔진음도 아까는 좀 조그만 것 같더니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잘 들려요. 물론 이제 그냥 이게 크루징 하는 상태에서의 엔진음이나 배기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V4가 파니갈레 V4의 스트리트 파이터라면 스트리트 파이터 V2는 이제 파니갈레 V2의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2022년에 이제 첫 번째 모델이 공개가 됐고요. 이제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파니갈레 V2는 2020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V2가 나왔던 건데 아마 2023년에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되어서 그때 영암에서 시승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느끼기에 뭐 일상 영역에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기 참 좋은 바이크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에 저라면은 그냥 파니갈레 V2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형 스트리트 파이터 V2는 파니갈레 V2를 이제 그대로 갖다 놓은 정말 카울만 다른 그런 차입니다. V4랑 다르게 V2들은 기어비도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거는 스윙함의 길이, 아무래도 네이키드 바이크이다 보니까 포지션적인 차이에서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론트 포코도 슬쩍 앞으로 가면서 이제 좀 더 그런 직진 안전성 같은 것을 확보했다. 아무래도 이제 상체가 더 서는 포지션이고 카울이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S 버전입니다. 이번에 이제 국내에도 파니갈레 V2도 S 버전으로 들어왔죠. 아마도 저는 이제 신형 스트리트 파이터 V2도 S 버전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스파 V4, 파니갈레 V4는 사실 엔진 설정은 같죠. 물론 출력이 증가하긴 했지만 엔진은 이전과 같은 데스모스 에디치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스파 V2, 파니갈레 V2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슈퍼쿼드로 엔진에서 이제 배기량을 낮추고 또 이제 출력도 낮아지고, 또 기존에 이제 두카티가 많이 사용하는 데스모드로빅 밸브를 사용하는 엔진이 아닌 많은 엔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핑거 팔로잉 방식의 밸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레드존 가까이 가 보니까 좀 더 레드존 영역에서 이렇게 헐떡이는 뭔가 이렇게 치는 느낌이 좀 더 부드러운 안정적인 느낌? 또 두카티가 이번에 핑거 팔로우 방식의 밸브를 채택을 하면서 이제 엔진 보증 기간을, 밸브 보증 기간을 30,000km로, 원래는 이제 데스모드로빅 밸브는 24,000km인데 얘는 이 엔진은 40,000km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카티가 이 엔진의 내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셰시와 함께 엔진을 정착을 하면서 이전 세대보다 무려 18kg이 줄었습니다. 파니갈레 V2가 17kg 줄인 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스파 V4는 18kg을 줄여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딱 출발하는데 이 안에서, 몸 안에서 느껴지는 이 바이크의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뿐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아까 뭐 빵원치고 거의 스크램블러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가뿐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바이크의 출력이 낮다거나 뭐 그레이드가 낮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만 두카티가 얘기하기에 기존의 V2와 V4는 슈퍼미드와 빅바이크 이 차이였다면 그 사이가 좀 애매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카티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거 뭐
V2 살 바에는 야 그 가격이면은 V4 사는 게 낫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간격이 좁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간격을 좀 더 넓힘으로써 좀 더 이제 최고 출력도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비기너 혹은 영 라이더들한테 다가가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이를 확실히 둠으로써 사람들의 선택이 이렇게 애매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기존의 파니갈레 V2나 스트리트 파이터 V2는 옵션으로 이제 윙렛을 장착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신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어제 스트리트 파이터 V4를 시승하면서 윙렛이 실제로 작동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120마력이기 때문에 뭐 120마력 정도의 차량에서 윙렛이 필요하냐, 그거는 진짜 어쩌면 진짜 마케팅이나 불필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두카티가 이 엔진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의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다운시프트 1단까지 내리는 다운시프트 느낌 굉장히 좋네요. 백토크의 느낌이 거의 없어요. 이거 1단에서 2단 올릴 때 충격도 아주 부드럽고, 전반적으로 엔진 필링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두카티 엔진들에 비해서 굉장히 스무스하다, 부드럽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엔진 스로틀 리스폰스, 그러니까 스로틀을 되돌렸을 때 그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어떤 그런 느낌도 그렇고, 어떤 엔진의 전반적으로 이제 크루징 할 때의 느낌도 그렇고, 가속할 때의 느낌도 그렇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게 감아보면은 또 충분히 그런 매력과 재미가 있고, V10의 필링이나 이런 거 잘 느껴지고요. 그리고 뭐 저단에서 저회전에서 워낙 피크가 좋고 가볍고 이러니까 앞바퀴도 막 들썩들썩하고, 그래서 물론 이 엔진 필링 자체를 놓고 좋아서 뭐 좀 이거 두카티스럽지 않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전반적인 라이딩의 경험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두카티스럽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형 90도 V2 엔진은 물론 슈퍼카드로 엔진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빅보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어가 크면 스트로크가 짧게 되잖아요. 비율적으로 스트로크가 짧으면 훨씬 더 이 엔진 회전을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슈퍼 스포츠 모터사이클들에서, 이제 최신 스포츠 모터사이클들에서 많이 쓰이는 설정인데, 거기에 이제 그대로 적용되었다. 기존의 두카티의 V2인, 그러니까 그 슈퍼카드로 엔진들도 빅보어 성향, 그게 다 이제 슈퍼바이크, 슈퍼스포츠를 위한 엔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런 어떤 컨셉 자체는 계속해서 개선한다 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카티는 작년에 신형 파니갈레 V4와 그리고 그에 이어서 스트리트 파이터 V4, 그리고 신형 파니갈레 V2,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V2, 그리고 그에 이어서 멀티스트라다 V2 신모델까지 공개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두카티가 이 신모델들을 발표했을 때 죄송하지만 정말 약간 관심에 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승을 와서 다시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니까 두카티가 작년에 굉장히 2025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구나,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엔진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고 마력은 이전에 155마력이었지만 이제 120마력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력 차이가 많이 낮아진 게 굉장히 좀 크게 임팩트로 다가와 가지고 이 신형 파니갈레 V2랑 스트리트 파이터 V2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는데, 사실 근데 이번에 와서 시승을 해 보니까 정말 두카티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 무게 감량이 주는 그 이점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이 엔진의 성능이 이렇게 낮아졌나라는 게 크게 체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이렇게 마력을 낮춘 이유는 사실 이 엔진을 하나로 더 많은 모델들에 사용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멀티스트라다 V2는 V2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파니갈레 V2나 스트리트 파이터 V2와 달리 슈퍼카드로 엔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티스트라다 V2 역시 바로 신형 파니갈레 V2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V2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두카티로서는 미들 클래스의 V2인 엔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테스타 스트라타 그리고 슈퍼카드로 그리고 데스모드에 이렇게 너무 엔진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슈퍼카드로 엔진만 남기기에는 그 155마력의 성능이 스트리트 파이터 혹은 파니갈레 말고 다른 바이크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엔진 성능이 또 강력했기 때문에 아마도 두카티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아마도 예상컨대 멀티스트라다 V2에 이어서 저는 하이퍼머터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디아벨이나 몬스터 역시도 결국에는 이 엔진을 장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또 몬스터의 경우에는 또 스트리트 파이터랑 일정 부분 어떤 컨셉트가 디자인 말고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몬스터까지 적용할지는 아직은 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두카티가 이야기한 것을 사실 의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겨울에 마크 마르케즈가 이제 파니갈레 V2로 이제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실 저는 이제 마케팅의 일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스트리트 파이터 V2를 물론 올로드에서였지만 타봤을 때 이거 정말 트레이닝용으로 너무 좋은 바이크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단순히 그런 스포츠성만 뿐만 아니라 그냥 로드 모드로 놓고서 편하게 달렸을 때 너무 편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신형 스트리트 파이터 V2는 좀 더 데일리 라이더, 그리고 투어링이나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트랙 라이딩, 그리고 완전히 나는 단 한 대의 모터사이클로 모든 걸 다 하고 싶다, 그런데 너무 오바스러운 출력 말고 정말 내가 재밌게 갖고 놀고 싶은 바이크가 단 한 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만약 저라면은 스트리트 파이터 V4가 아니라 신형 스트리트 파이터 V2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매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아마도 직접 체험해 보시면은 이 감동을 더 많이 저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카티가 이 신형 파니갈레라든지 스트리트 파이터 V2의 시승차를 만든다면 단순히 그 시내뿐만이 아니라 교외의 라이딩, 와인딩까지도 함께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승 프로그램이나 시승 이벤트 같은 걸 만들어 준다면 고객들이 좀 더 이 스트리트 파이터의 신형의 이 V2인 엔진에 좀 더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제가 라이딩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전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페인 알메리아에서 신형 스트리트 파이터 V2 S도 시승을 했는데요. 정말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이 신형 V2에 의심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 의심했던 것들이 미안할 만큼 너무 만족스러운 시승이었고, 그리고 4월에 출시가 예정된 파니갈레 V2S에 이어서 지금 신형 스트리트 파이터 V2는 올해 중순쯤, 여름쯤에 국내에 입고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신형
스트리트 파이터 V2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은 이 신모델 한번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